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양변 백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저는 이거 뉴스 보고 그죠. 그렇죠.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 이게 이제 그날 이제 속보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속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잡힌 다음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속보가 나왔어요. 네.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다. 본인이 의대생이라고 밝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오후 5시 20분입니다. 최근 5시 20분이면은 아주 화나죠. 화나죠.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15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투신하려고 한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해서 일단 이 사람을 첫 번째는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죠. 그래서 구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 건물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가보니까 약이 든 가방도 있지만 한 여성의 시체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황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헤어지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헤어지자고 그래서 본인이 양심을 품고 살해한 이후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실제로 그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과정에서 계획범행이라는 것들이 좀 드러난 게 일단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화성현 대형마트에서 흉기까지 다 구입을 하고 그 옥상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옥상이 어떤 곳이냐면 개방돼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근데 일반인들한테 개방돼 있지만 사람들이 건물 옥상까지 굳이 극장에 있는 건물 옥상에 잘 가지는 않잖아요. 통상 그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흡연 목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이 그곳에서 데이트를 종종 즐겼던 장소다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변 그냥 계획 범죄를 봐야 되는 거고 우발적 살인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부분이 계획성 여부를 따질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게다가 이 공격 부위가 경동맥 부위인 거죠. 급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의대 본과생인데 여기가 위험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 범죄를 가졌던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수능 만점 맞고 인터뷰까지 여러 번 했던 의대생이라는데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거. 물론 공부 잘하고 그랬다고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르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공부 잘 지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이 굳이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야 그럼 저기 공부 못한 사람이 저지르면 사건 사고가 아닌 거고 이 사람이 저지르니까 이렇게 크게 떠드냐라는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될 필요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일단 그렇게까지 나아갔을까? 평소에 혹시 좀 이상한 성향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하게 이성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 부린 적도 없었고 눈에 안 띌 정도의 그냥 무난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단체 대회반 같은 데서는 어떻게 걔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충격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본과 1년차 때 성적 부진으로 유급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급되는 사례가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급됐다고 해서 그때 이성 친구랑 헤어졌다. 이거 두 개 겹쳤다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도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가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긴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이야. 요거 때문에 일종의 신상털이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원래 수능 만점자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도 과거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네티즌들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통 본인들이 쓰는 SNS 같은 거 뭐 땡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친구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양재열 변호사랑 뭐 땡스타그램에 서로 친구가 돼 있으면 제 거를 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의 과거 인터뷰들을 다들 사람들이 찾아내서 SNS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다 알려져 버린 사실상 공개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타고 피해자 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피해자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피해자의 언니로 추정되는 분도 그 SNS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내 동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하고 거기에 막 어떤 이제 좀 2차 가해 댓글은 이 지금 가해자가 뭐 그럴 리 없다는 듯한 그런 댓글도 달리고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신상 정보 이 정도 원래 범죄자처럼 보면 신상 정보 공개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상 공개 여부 살인죄라고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데 경찰에서 신상 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아시겠지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범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인에 대한 어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재범 가능성이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경제 범죄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살인 충동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는 수사를 향후에 해봐야겠지만 재범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공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족이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뭐 어리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백변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알아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공개를 하려면 차라리 공개를 하고 상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개하면 모르겠다.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뭐 그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도 공개 규정이 있지만 쉽게 공개가 안 됐던 게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면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많이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네티즌들이 찾아내서 누군지 다 많이 공개가 된 것처럼 돼버렸지만 이제 아예 이름이나 이제 신상 전체를 공개하면 일반 대중도 호기심에 충분히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마도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 물론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뭐 재범의 위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됐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피해자의 신상이 오히려 뭐 가해자 신상 공개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봤을 때는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공개 원래 안 하자는 주의예요. 원래 지금 우리 법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자체가 밀행성 원칙에서 재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덜컥 신상만 알려주면 그게 굉장히 많은 오해나 피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열 변호사와 반대인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 사건은요? 근데 이 사건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찌보면 가해자가 너무 유명이다 보니 그것도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 또 피해자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쪽 피해자 유족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고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준인 건데 예를 들면 SNS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피해자가 신상이 알려져서 안 된다는 논리면 면식범의 경우는 공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분당에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그거는 뭐 피해자라고 가해자 그렇죠. 연결 안 됐으니까 그런 게 다 되는데 뭐 가족 상대, 친구 상대, 아는 사람 상대, 뭐 사업 관계 그럼 대부분 면식범이 더 많잖아요. 면식범도 많고 그리고 진짜 거듭 말씀드리는 게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요즘 흔히 온라인에서 하는 말로 박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막을 수조차가 없어요. 그럼 묻지마 범죄 아니고서는 신상 공개랑 의미가 없어지는 그게 뭐 지금 성범죄 피해자가 거는 아닌 거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불법 영상을 찾아내서 차단하는 일들도 하긴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어느 순간에 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공개하려면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백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 정보들을 같이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3월에 김래아라고 그 이별 통보했던 여자친구하고 엄마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신상 공개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건과 이 사건하고 굳이 차이점을 본다면 이 사람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정도.
그러니까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신원 노출이 더 다른 일반 범죄보다 그래요? 쉽다는 거고 뭐 말씀하신 물론 그 SNS 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뭐 거 아니에요? SNS 털기 시작하면 똑같지만 그 정도 차이는 분명히 좀 있다. 굳이 말한다면.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상공개 제도에 취재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호기심의 차원인 거지.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된다냐 갈 수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쨌든 지금은 공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 주제 좀 볼게요. 김미영 팀장. 김미영 팀장은 이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데 이 김미영 팀장 문자를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예. 필리핀에 잡혀있는데 탈옥했어요 이 사람? 네,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김미영 팀장은 누군지부터. 김미영 팀장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거의 원조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수법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정도가 너무 컸던 사례였고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5천만 원까지 20분 이내에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라는 식의 혹할 수 있는 그런 말, 일부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여러 보이스피싱. 저도 요즘도 계속 스미싱 문자 받고 있거든요. 뭐 증권 투자 이런 끊임없이 와요. 그런 거에 원조인 거예요. 그때 뭐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혔고 자꾸 보니까 또 막상 김명 씨도 아니었고 여성도 남자인데? 아니었고 남성 50대 남성. 이 사람 얼굴을 왜 가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 이 그죠.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사기치면 안 되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강력 범죄가 아니라서 그런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이었던 거죠. 경찰 출신이었던 거죠. 이 영화에 있는 건데. 네. 경찰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는 걸 그러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잡혔어요 필리핀 교도소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2013년에 국내 조직원들 대부분 검거했는데 이 총책 박 씨하고 주요 간부들은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엄청난 수영장에 딸린 대저택에서 사설병원 두고 호화 생활을 하고 가명 2개를 두고 드라마처럼 되는구나. 네, 경찰 쪽을 피해 왔는데 네. 이제 필리핀 수영장 공장에서 현지에서 이제 우리 경찰과 같이 검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내 송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필리핀에 도망간 범죄자들 필리핀 많이 도망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거기서 아주 신박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으로 송환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 아무래도 좀 허술하고 네. 돈이 있으면 본인들이 여기서 충분히 뭐 교도소 가더라도 뭐 소위 탈옥을 하건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서 일부러 다른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현지에서 범죄를. 이 사람도 뭐 인신매매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한국인이 한 80명 정도 수감 중이거든요. 절반이 넘는 50명이 국내 송환 피하려고 현지의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서 검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예 이거로 신고 좀 해줘. 나 이걸로 잡히게. 네. 해서 필리핀에서 살면서 필리핀 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필리핀에서 저기 수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내 송환을 피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탈옥했다는 거예요 지금. 탈옥했다는 이래서 거예요. 거기서 잡히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교도소에서 탈옥했다는 아유. 신창원 말고는 없고 우리가 불가능하죠. 접견 사실상. 가보면 그거 못 나와요. 거기 가보면 알잖아. 우리도 힘든데 들어가기. 그리고 금방 잡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필리핀 법제도가 영미법 제도라서 네. 잘 운영하면 인권보장인 건데 잘못 운영되면 허술해지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네. 그걸 노린 거고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에 탈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수법은 조사 중이고요. 문제가요. 지금 허술하다는 얘기했잖아요. 갇혀있던 교도소에 CCTV가 한 대도 없답니다. 아예. 잠깐 여러분 지금 저 유튜브로 사진 나가는데 이게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시골 공장, 어디에 시골 있는 공장 농막 같은데? 무슨 정미소 뭐 이런 느낌이야 이게. 담벼락 저거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그 지역에서 문제에 아까 지금 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신고하게 만든다고. 내가 거기 갇히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교도소 관할, 그 구치소 관할 쪽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치소 쇼핑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황당한 상상할 거지.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면 탈옥이 수월했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법원에서 재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 탈옥했대요. 조직원들하고 함께. 돈이 있으니까 도와준 사람 이거는 있었을 이거는 거고.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또 어쨌건 호송되는 차에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수감돼 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아마도 그 현지에 조력자가 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좀 전에 양재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거기 아예 들어갈 때부터 언제 나올지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필리핀 현재다 막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야 너희 나라 사법제도가 구치소 시스템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놔 이거 안 되잖아 또. 그렇지.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자국민 상대로 범죄 저지른 사람이 그렇죠. 지금 허술하다는 얘기도 못 꺼낼 뿐더러 뭐 이게 야 내 나라 국민을 이 사람이 괴롭혀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처벌하겠다는데 그 처벌 끝나고 나면 니네 나라 보내줄게라고 하면 외교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필리핀에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 참 힘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롱 주제 갑시다.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il a écrit à sa hiérarchie, à ses collègues, directrice d'école à Pantin, en Seine-Saint-Denis. 자 양변. 네. 아야 오늘 그림은 딱 보니까 데이트 폭력 관련된 것 같은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김영 팀장 그래요? 사건에서 이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혹시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예, 남녀만 나오면 데이트 간단해요. 우리 되게 단순하거든. 오늘 저 남자 아이템이 여자 나오니까 있네요. 데이트 폭력인 줄 알았지. 사실 이제 김명 팀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친근하게 김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김명 씨가 되게 정부의 김명 씨가 힘들었대요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근데 뭔가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50대 남성이었지만 지금은 50대가 남성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입안에 혀처럼 굴고 그러다가 정보를 빼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적 피해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막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도 많았던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런 게 떠오르진 않아요. 얼핏 봤었을 때는 그냥 꽃이 피고 있는 숲길에서 남녀가 다만 남성이 뭔가 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림의 내막은요 멀린은 그 멀린이에요. 아드왕의 원작의 기사 맞구나. 아드왕이 나오는 마법사 멀린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아드왕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엑스칼리버를 초연해 줄 수 있도록 도왔던 거고 랜슬롯을 키워낸 그런 인물이거든요. 마법사 같이 안 생겼는데. 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모자쓴 마법사는 대중적인 이미지인 거고 그렇구나. 그때는 네. 그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멀린이 네. 사실 멀린은 아버지가 악마여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마여서 그런 강력한 마법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흑마술이네. 네, 흑마술인데 이제 악마에서 강제로 임신됐던 어머니에서 태어났던 그런 마법사였고 이 멀린이 그 랜슬롯을 키우고 아드왕이 왕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서 저력자 삼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뭐 비비안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은 니무에라고도 부르는데 그 여인을 되게 멀린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성적인 감정도 가져서 또 이 여성도 정말로 그건 정말 입속이 혀처럼 굴면서 친근하게 이 멀린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멀린의 마법을 하나씩 배웠던 거죠. 하나씩 배웠고 이 여성을 보시면 책을 들고 있죠. 나중에는 멀린의 마법책까지 훔쳐낸 겁니다. 그래서 멀린이 어떤 치유를 맡게 되냐면 자기가 가르쳤던 이 여성에 의해서 자신의 마법으로 몸이 굳는 마법에 피해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굳는 거예요. 지금. 몸이 굳어가고 있는 그래서 되게 어색한 동작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마법사 멀린이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보면 그런 어떤 잔악한 계획을 상징하듯이 머리칼이 뱀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아소방 신화 주변에서 신화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뭐 원래 마녀였다는 등 원래는 이제 공주였는데 멀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이 그림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김명 팀장이라는 사람도 잘해줄 것처럼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정보 뻔했었고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밀어넣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서 그 멀린도 사실 이 마법사니까 자기 최후가 가까웠다는 건 알았대요. 하지만 이렇게 내 주변에서 가까이 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 여성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문자들 편안하게 잘해줄 것처럼 각종 다양한 뭐 증권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아파트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혹하는 순간 설마 하는 순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멀린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입니다. 잘해. 그렇구나. 멀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범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